19편 지리산으로 가는 길. 자신의 손에 새겨진 역사를 긍정하게 된 섭은 더 이상 길 위의 나그네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였다. 그의 트럭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전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남쪽으로 지리산의 깊은 품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와 달리 남도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다. 구불구불한 2차선 국도를 따라 달리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시시각각 그 색을 바꾸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붉게 타오르는 단풍 든 산, 그리고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푸른 물줄기. 섭은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 속도를 내지 않았다. 그는 경치가 좋은 곳이 나오면 기꺼이 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그는 현자에게 묻지 않았다. 이 풍경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를. 그는 이제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더 높고 화려한 풍경만을 좇았다. 서울의 야경, 성공한 사업가들의 호화로운 파티. 그는 그런 풍경 속에 자신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하지만 지금 이름 모를 시골길 위에서 그는 진짜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맺고 기꺼이 잎을 떨구는 자연의 순리.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일부인지를 느끼고 있었다. 아름다운가, 벗이여. 오랜만에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소.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는군. 섭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추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자는 먼저 자신이 바꾸려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만 하지. 현자의 말은 아키텍처라는 거대한 힘을 사용하려는 그에게 던지는 또 다른 화두였다. 아내의 삶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직업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빛깔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의 본질이었다.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트럭은 지리산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험준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여정은 아내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길이자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던 세상을 되찾아가는 길이기도 했다. 굽이치는 산길 너머로 또 다른 깨달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0편 낡은 구판장, 낡은 부부. 섭의 트럭은 마침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지리산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번에 그가 짐을 부려야 할 곳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구판장이었다. 그곳을 지키는 것은 허리가 구부정한 노부부였다. 아이고, 욕보십니다. 이 총구석까지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소. 할아버지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웃으며 섭에게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다. 섭이 짐을 내리는 동안 할머니는 그의 곁에 와서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 늙은 양반아, 일 다 끝났으면 연장부터 챙기랬지. 저것 봐라, 저기 홈이 또 저렇게 내팽개쳐놨네. 비라도 오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될랍고. 알았네, 알았어. 이 늙은 마누라 잔소리는 죽어야 끝이 나지. 할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면서도 못 이기는 척 절뚝거리며 일어나 호미를 챙겨 창고에 넣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아이고, 저 양반 삭신이야 하고 혀를 차면서도 그의 작업복에 묻은 흙을 말없이 털어주었다. 섭은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대화에는 젊은 연인들의 설렘이나 열정은 없었다. 대신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지겨움과 익숙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정과 연민이 녹아 있었다. 현자가 물었다. 벗이여, 저들의 삶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글쎄, 그냥 오래된 부부의 평범한 모습 아니겠소. 섭이 짐을 모두 내리고 떠나려 할 때 할아버지가 그의 손에 몰래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수고비에 좀 보탰네.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야. 며칠 뒤가 생일인데 깜짝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모으는 돈이거든. 섭이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받아 들고 트럭에 올라탔다. 그가 마을을 빠져나가려 할 때 이번에는 할머니가 길을 막아섰다. 그녀는 그의 손에 뜨거운 고구마 몇 개를 쥐어주었다. 가면서 먹어요. 우리 저 늙은 양반이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영. 힘든 일 거들어줘서 고맙수다. 섭은 뜨거운 고구마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서로에게 퉁명스러웠던 노부부의 모습 뒤에 숨겨진 깊고 따뜻한 속내.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서로의 생일을 몰래 챙기고 아픈 무릎을 걱정하는 달고 다른 일상 속의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현자가 말했다. 사랑이란 단 하나의 불꽃이 아니다. 벗이여. 그것은 함께 보낸 수많은 나날들이 쌓여 만들어진 꺼지지 않는 온기다. 섭은 깨달았다. 자신이 순정에게 주어야 할 것이 단순히 작가라는 빛나는 이름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쩌면 저들처럼 함께 늙어가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서 그 평범한 삶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려왔다. 21편 일상이라는 이름의 위대함. 지리산의 굽이진 길을 빠져나와 다시 고속도로에 올라탔을 때 섭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복잡했다. 뜨거운 고구마의 온기가 손안에서 식어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낡은 구판장의 노부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로에게 퉁명스럽게 내뱉던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정. 낡고 초라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빚어낸 단단한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 그는 현자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순정에게 주고자 했던 작가라는 빛나는 미래가 어쩌면 저 노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저 고단하고 평범한 일상 위같이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껏 순정의 삶을 두 가지 선택지 위에 올려놓고 재단하고 있었다. 꿈을 잃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아내와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과거의 소녀. 그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자 자신의 속죄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세 번째 가능성을 보았다. 지리산 노부부의 삶 속에서 화려한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함께 늙어가는 삶. 지겨울 정도로 익숙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편안한 시간들. 만약 순정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세상의 찬사를 받는 위대한 작가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었다면. 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내의 꿈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그녀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하나의 길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다. 미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휴게소에서 걸었던 서툰 통화가 떠올랐다. 놀이동산에 가자는 그의 뜬금없는 제안에 그녀는 그러든지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무심함 속에는 어쩌면 아주 작은 기대감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그저 남편과 아들과 함께하는 아주 평범한 하루. 그것이 지금의 순정이 바라는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파고들었다. 버시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은 가장 평범한 밥상 위에서 지어지는 법이다. 섭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너무 먼 곳을, 너무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의 행복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사로잡혀 바로 곁에 있는 그녀의 작은 행복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그녀의 과거를 바꾸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것은 그녀에게서 비록 고단했을지언정 그녀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온 현재의 모든 시간과 아들 가람과의 소중한 기억마저 빼앗아버리는 잔인한 행위는 아닐까? 그의 속죄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수도 있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길은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22편, 내가 훔쳐버린 시간들. 섭의 고뇌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현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야만 했다. 그는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 아들 가람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의 존재, 그것은 순정과 자신이 함께 만들어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다. 만약 자신이 과거를 바꾼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터였다. 아내의 꿈을 위해 아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그는 과연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날 밤 그는 아이가 잠든 후 서재 구석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순정의 짐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오기 전 처녀 시절에 쓰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20살 무렵 자신이 단 한 번 보았던 바로 그 일기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잊고 있었던 그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라디오에 보낸 엽서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날의 기쁨.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베껴 쓰며 작가의 꿈을 키워가던 밤들. 그리고 자신을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의 기록까지. 섭은 한 장 한 장 숨죽여 그녀의 시간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서 훔친 것이 단순히 작가라는 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시간을 훔쳤다.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글로 써내려가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던 그 눈부신 시간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빼앗아 섭의 아내, 가람이의 엄마라는 이름의 시간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일기장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안했다. 정말로 미안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짓밟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버린 도둑이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고뇌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다. 선택은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무였다. 훔친 것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은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에 가해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도리였다. 아들 가람이의 존재를 지우는 것은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마저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그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온전히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설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영원히 잊혀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의 위대한 희생의 이유는 마침내 속죄를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23편, 그리움의 다른 이름. 아내의 잊혀진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달은 섭. 그의 결심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길 위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은 고뇌와 갈등으로 가득 찬 지옥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결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평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족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이전과는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이전의 그리움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잃어버린 과거를 아쉬워하는 잿빛의 자기 연민이었다면 지금의 그리움은 새벽의 여명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그들 곁에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존재하는 세상 그 자체를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들 가람이가 지금쯤 학교에서 친구들과 떠들고 있을 풍경, 아내의 순정이 시장을 보며 상인과 값을 흥정하고 있을 모습. 그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을 상상하며 가슴 벅찬 사랑을 느꼈다. 그의 그리움은 더 이상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이타심이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들의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도 좋다는 가장 순수하고도 이기심 없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케이지 안에서 그의 변화를 감지한 현자가 조용히 물었다. 벗이여, 그대의 마음에서 그리움의 빛깔이 바뀌었구나. 이전에 그것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어둠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빛을 닮았다. 섭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늘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군. 내 마음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소. 너무 가득 차서 이제는 넘쳐 흘러 그들을 위해 비워내야만 하는 것이었지. 그는 그날 밤 휴게소에 들러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전의 서툰 통화와는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그는 온전히 현재위 가장으로서 아들과 아내의 하루를 물었다. 가람아, 아빠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랑 싸우지는 않았고, 아빠, 나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서 상 받았다. 아들의 자랑에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에게도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 많았지. 가람이 그림 잘 그리는 건 당신 닮아서 그런가 보오. 별말을, 늦게 다니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순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를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마침내 올바른 길을 찾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24편, 텅 빈 찻잔, 채워지는 마음. 섭의 여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화물을 내려놓고 빈 트럭을 몰아 집으로 그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새벽녘의 한적한 휴게소에 들러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보온병에 남아있던 마지막 커피를 종이컵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아내의 순정의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커피의 향과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마셨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처럼. 커피가 모두 비워지고 그의 손에는 텅 빈 종이컵만이 남았다. 그는 말없이 새벽의 푸른빛에 텅 빈 컵의 내부를 비추어 보았다. 두려운가, 벗이여.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곧 그대의 존재 또한 저 텅 빈 찻잔처럼 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시간과 기억이 사라지고 세상은 그대를 잊게 되겠지. 그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공포가 그대를 덮치지는 않겠는가. 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아니요, 현자여. 두렵지 않소. 그는 텅 빈 찻잔을 들어 보였다. 이 찻잔은 비어있지만 방금 전까지 따뜻한 커피를 담아 이 추운 새벽에 나를 위로해 주었소. 나 또한 머지않아 텅 비게 되겠지만 나의 모든 시간과 기억은 내 아내의 새로운 삶을 채우는 온기가 될 것이요. 나의 존재가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한 따뜻한 한 잔의 커피가 될 수 있다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텅 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릇에 나를 옮겨 담는 것일 뿐.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 있겠소. 그의 대답에 현자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섭의 영혼이 마침내 삶과 죽음, 존재와 소멸의 경계를 넘어선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그는 알 수 있었다. 텅 빈 찻잔을 들고 미소 짓는 섭의 모습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늙은 수행자처럼 보였다. 현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주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자의 탐욕에 응답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의 순수한 마음에만 길을 열어줄 뿐. 그대는 이제 그 문을 열 자격을 얻었다. 섭은 텅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미련과 두려움을 그 텅 빈 컵과 함께 버렸다. 그는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끝나고 마지막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